저희가 지난주 많이 전해드렸죠. 자, 골프 전설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그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이 부친을 고소했다 이런 내용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장가 기자, 어쨌든 박세리 씨 대전 집까지 이 경매에 나왔다. 이런 내용이 좀 새로 나왔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법원이 박세리 씨가 소유한 이 대전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. 자, 저는 이 대전집이 어떤 곳인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네.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총 2개입니다. 자, 박세리 씨 부모님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1,785제곱미터, 그러니까 540평 규모의 대지와 주택이 있고요. 네, 또 다른 큽니다. 곳은 539제곱미터, 그러니까 약 163평 규모의 대지와 4층 건물이 있습니다. 아마 여러분 그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박세리 씨가 거주하는 큰 건물 같은 저택 아마 보신 적 있으실 네, 겁니다. 봤어요. 네, 여기에 박세리 씨가 동생과 함께 거주한다고 얘기를 했었죠. 이 두 곳이 법원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린 곳입니다. 예. 자, 임재 변호사님. 네. 말씀하신 대로 장가 기자 얘기한 대로 뭐 그 집도 나오고 많이 좀 부러워하지 않습니까? 이 집이 경매에 좀 나왔다는 거는 뭡니까? 이 부친의 채무 관계 그 영향인 겁니까? 뭡니까? 그렇죠. 사실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 입장에서는요. 내가 받아야 되는 그 돈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두고 싶은 것이 그 사람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해두거나 저당 잡아놓고 싶겠죠. 그러기에 가장 볼륨이 크다고 볼 수 있는, 재산의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에 해당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받아올 돈이 있다 이렇게 압류를 걸게 되고 결국 갚지 않으면은 경매에 붙여져서 그 경매를 통해서 얻은 금액으로 이제 채권자들이 돈을 나눠 갖는 그런 구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박세리 씨와 그 부친 소유의 부동산에 이렇게 복잡하게 어떤 것들이 오고 갔다라면은 금전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요. 물론 일단 이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를 이용해서 일단 경매는 잠깐 중단된 상태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박세리 씨가 중간에 아버지 명의의 그 지분 절반에 대해서 다시 본인 명의로 돌려오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이 또 이 부분 지금 돈을 안 갚기 위해서 뭐 회피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 청구 소송 이런 부분까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어떤 채무 관계가 있는 것은 좀 확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김효성 기자님, 일단 그 경매가 지금은 중단이 됐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박세리 전 감독이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를 했고 그래서 법원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경매 집행에 지금은 잠시 중지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렇다면 박세리 씨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? 채권자 측과 이 해당 부동산을 두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. 그래서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경매 진행 여부도 이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채권자 입장에서 한번 유추를 해보자면 지금 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딸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으로 인해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 아니냐. 그럼 내 돈은 어떻게 해? 그렇다면 소유권 이전 넘어간 걸 다시 바로잡자라는 취지의 소송을 하는 것으로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.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박세리 씨 아버지의 채무관계 해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소유권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박세리 씨가 이긴다고 해도 아버지의 채무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또 어디선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언가가 계속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지금 일단 채무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자, 어쨌든 이 골프 상금을 모두 아버지 빚감대 썼다. 예전에 박세리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. 자, 김효성 기자님,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돈 문제가 좀 있었구나. 이런 생각이 좀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네, 그러게요. 사실 박세리 씨 하면 박세리 선수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특히 맨발 투혼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. 그때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IMF 시절이기 때문에 그 박세리 씨의 맨발 투혼 그 하얀 발의 그 색깔을 보면서 박세리 선수한테도 인고의 시간이 있었구나.
우리도 지금 이거를 잘 견디면 되겠다라고 과장이 아니라 정말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거든요.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거 보면서 힘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런데 지금 그렇게 국민적 영웅이 되기까지 혼자의 힘으로만 가능했을까? 박세리 선수도 그건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. 예.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고 물심양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여태까지 많은 상금을 받았고 그것이 뭐 정확하게 추산을 할 수 없지만 2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. 그것도 다 부모님께 드렸다. 부모님 자택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을 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부모님께 돌렸다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하고 이해도 했고 그래서 응원도 했었는데 지금 일련의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지금 부친과의 어떤 뭐 채무 관계 문제, 소송 문제 이런 것들이 휘말렸다라는 소식이 더욱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안타깝고요. 좀 원만하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.